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는데 합헌으로 나왔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2020년 710 대책이었었죠. 민간단기 전부 다 폐지하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폐지한다. 그래서 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 중간이라도 임차인 동의 받으면 자진 말소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죠. 재산권 침해다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헌이 나왔네요.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이슈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를 가져왔고요. 기사 입력 3월 7일 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 당시에 710 부동산 대책. 그래서 4년 단기는 전부 다 폐지. 아파트건 아니건. 그리고 아파트만 장기. 그래서 장기 8년으로 하셨던 분들 중에 뭐 오피스텔이다, 빌라다, 다세대다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전원일치 소수 의견도 없어. 기각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임대 등록 제도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가끔 가다가 지금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자체 등록하는 거 의무사항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택사항이에요. 지금도 선택사항이니까 무조건 등록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 의무사항입니다. 그것도 과세요건이 됐을 때 이거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서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구분했는데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비판과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의견이 커지자 정부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1일 상당 부분 폐지했는데 참 재밌는 게 그 같은 정부가 활성화를 시켜놓고 이렇게 없앴죠.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온 자료를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당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그리고 아파트 장기 8년 폐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왜 좀 이렇게 안타깝게 말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좀 간략하게 이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17년 12월 13일, 그때 이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 단계에 걸쳐서 세제 혜택을 강조를 하고 등록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그 당시 국토부 장관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2018년 4월부터 이제 장기 8년짜리로 등록을 해야지 뭔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3월달, 2월달, 1월달 대거 등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등록하신 분들 보면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한 분들도 계시지만 정부에서 자꾸 뭘 하라고 하니까 자발적이 아니라 해야 되나 보다 의무감으로 등록하신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그 해 2018년 9월 13일 날 9.13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저때 굉장히 센 대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왔냐면 2018년 9.13 대책 그 다음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제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종부세 혜택이 없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더 지난 상태에서 2019년 12월 16일 날 이때 이제 지방세 혜택 중에서도 가액 요건이 들어가고 의무 위반 사례 확정 점검을 하고요. 특히 2020년 그때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곧바로 6월 달에 법인 사업자 규제 강화하고 사업자 대출 전면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10 때 이때 이제 단기 아파트 장기 폐지 이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이거는 이제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특히 헌법에서 가장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어떤 생활권, 건강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권이 침해가 됐다고 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어떤 판결문을 막 읽어드리고 길게 어떻게 말씀드리고 이렇게까지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그냥 뭐 제가 법학 석사 전공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옮겨 드릴 건데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입법자, 이게 우리 아니에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의사결정, 특히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있는 입법권자라고 하죠. 그분들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억울하지만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주택임대 사업자가 운영은 되고 있어요. 아파트는 신규 등록이 안 되지만.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파트 언제 이거 풀릴 거냐.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어떤 전면적인 인센티브 복원, 제도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뭐 1년도 지났는지 좀 조용하다는 이거죠. 그래서 현재 관련된 상황에서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각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취득세는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규 주택, 즉 최초 등기하면서 공동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피스텔 정도만, 분양권 정도만 혜택이 있을 거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60제곱미터 넘었다 그러면은 20개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50% 감면이에요. 이걸 누가 합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거의 의미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있어서는 재산세는 2개 이상 등록을 하셔야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종부세가 문제인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9월 14일부터 이때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했다면 이때는 안 돼요. 혜택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양도 단계에 있어서도 양도세 중과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 등록을 하고 남아있는 내가 살 집이 있잖아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평생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생 한 번인 거지, 뭐 1세대 주택 비과세 이런 것들은 여러 번 할 수는 있어요. 두 개가 달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등록을 한다. 그럼 취득세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혜택 받는 거고요. 재산세도 2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벌써 내가 거주주택 이거 2개, 그럼 벌써 3개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사면 취득세 중과 들어가 버려요. 12%. 왜?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해서 취득세 혜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는 2018년 9.14 이후에 신규 조정해서 취득한 건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면 혜택은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아파트는 또 안 돼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혜택이 된다 해도 지금 대부분 다 비조정이잖아요. 설령 강남 3구 용산을 판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25년 5월 9일까지 또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써먹을 카드가 거의 없다는 거죠. 어떤 헌법재판소라든지 과세당국이라든지 입법권자라든지 그분들이 펼치는 논리는 좀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 및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편을 하고 인센티브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다시 재등록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요건은 있어요. 그 요건이 풀리면 저는 재등록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는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건지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 내용, 핵심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어떤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의 개편 필요성,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 그리고 임차인의 장기적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렇게 조금 손해받는 거는 전체 공익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이 희생해라. 지금 이거죠.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사람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좀 느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제도나 정책 나오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